저는 76살입니다. 이제 손녀가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됐으니 제 인생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날 남편 박기석의 3주기 제삿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썰고 북어를 불렸어요. 손이 느려서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사상만큼은 제가 직접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기석,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공무원이라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바람 한 번 안 피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하나 키워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갔습니다.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저는 그때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미역국을 끓이면서 박기석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 박기석은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사진이었지만 그 사람 특유의 온화한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가끔은 이렇게 말을 걸어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국물관을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시계를 봤어요. 아침 9시 반. 며느리 박미정은 오후에 온다고 했고 아들 박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저녁에나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지?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걸음이 느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검은 한복을 입은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55살쯤 되어 보였죠.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는 이미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제삿날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거실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박기석 사진을 봤어요. 한참을, 정말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박기석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여자는 손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도 없이 들어와서.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은주라고 합니다. 오은주.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기석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이름을 들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신데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죠. 오은주는 제사상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제 남편이기도 했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남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오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요? 우리 남편이 당신 남편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은주는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위패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종수?
저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박기석도 아니고 박종수?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오은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의 위패예요. 박종수? 그 사람이 제게 말한 이름입니다. 박종수? 박기석? 두 개의 이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당신 지금 사기치려는 거 아니오? 제가 따졌습니다. 우리 남편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유산이라도 노리고 온 거요? 오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진실? 무슨 진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오은주는 가방을 다시 닫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은주가 문을 열기 직전 저를 돌아봤어요. 박기석 씨, 좋은 분이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둘 다를 속였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오은주는 나갔어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박종수, 박기석, 두 개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박기석이 이중 생활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가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박기석 사진을 봤어요. 여보,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사진 속 박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삿날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은주,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정말로 박기석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미친 여자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제사상을 차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불을 껐어요. 미역국은 아직 끓고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45년. 제가 박기석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박기석은 성실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은주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모든 걸 뒤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개의 이름, 박기석과 박종수, 혹시 정말로 그 사람이 저를 속였던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 박민수가 왔습니다. 며느리 박미정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제사는 안 지내셨어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은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박미정은 부엌에 들어가더니 남은 재료들을 보고 나왔어요. 어머니, 뭐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음식을 다 놔두시고.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박민수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저는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은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박기석, 박종수, 두 개의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박기석의 옷들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만졌어요. 익숙한 촉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수첩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오은주 마이너스 전화번호. 그리고 그 아래 도윤 마이너스 등록금 보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은주. 그 이름이 정말로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이라는 이름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뭐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박기석, 당신은 대체 누구였나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은주라는 여자, 그리고 두 개의 이름. 이제 저는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아무리 두렵더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로 저를 속였는지, 45년이 거짓이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은주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어요. 수첩에 전화번호가 있긴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번호가 유효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오은주였습니다. 저예요. 어제 만났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말자 씨. 오은주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화 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나야겠어요.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 2시. 저는 1시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시 정각. 오은주가 들어왔어요. 어제와 달리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제처럼 침울해 보였어요. 왔습니다. 오은주가 제 앞에 앉았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제 한 말 진짜입니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오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만약 정말로 박기석이 당신 남편이었다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은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박종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은주의 이름도. 혼인 날짜는 1990년 3월 15일. 저는 그 날짜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1990년. 그때 저는 이미 박기석과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은주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거기에는 박종수라는 명의로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명을 봤습니다. 박기석의 필체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그 사람의 글씨를 봐왔으니까요.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은주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어요. 거기에는 젊은 박기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젊은 오은주가 있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박기석은 정말로 이중생활을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다는 게. 오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3년 전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요. 오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당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제가 속았다는 걸.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오은주도 저처럼 속았던 거잖아요? 그 사람은 저한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은주가 말했어요. 저는 박종수라는 이름으로만 그 사람을 알았어요. 공무원이라고 했고 주말에만 집에 온다고 했죠. 지방 발령이 나서 평일에는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당신은 25년 동안 그렇게 속아 산 겁니까? 네. 오은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의심도 안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5년. 저는 45년 동안 박기석과 살았어요. 그런데 그중 25년은 오은주도 박기석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럼 내가 먼저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1975년에 결혼했어요. 당신보다 15년이나 먼저야. 오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공식 아내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오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말자 씨,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험금 이야기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보험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수령이는 저였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억입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억? 박기석이 오은주 명의로 2억짜리 보험을 들었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네. 보험 서류도 있습니다. 오은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정말로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수령이는 오은주.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럼 당신은 돈을 받으러 온 겁니까? 아닙니다. 오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2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오은주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말자 씨, 저는 25년을 속아 살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돈 따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와 똑같았어요. 저도 속았고 오은주도 속았고 둘 다 박기석의 거짓말에 인생을 낭비한 거죠. 집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당신 따로 집이 있습니까? 오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사람이 제 명의로 집을 하나 사줬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기석은 두 집을 운영했던 거예요. 두 아내를 두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중얼거렸어요. 오은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으니까요. 신분증을 위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신분증 위조?
네. 박기석과 박종수 두 개의 신분으로 살았던 겁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45년. 저는 45년 동안 누구와 살았던 거죠? 박기석은 진짜 박기석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당신한테 자식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오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이 하나 있어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박도윤. 수첩에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5살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35살이면 1990년생. 오은주가 박기석과 결혼한 해에 태어난 거네요. 그럼 그 아이가 박기석의 자식이란 말입니까? 네. 오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기석한테 다른 자식이 있었다니. 제 아들 박민수는 외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형제가 있었던 거죠.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오은주는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보험금을 받을 겁니까? 오은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윤말자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오은주는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혼인신고서, 통장 사본, 결혼사진. 모두 진짜였습니다. 박기석은 정말로 이중생활을 했던 거예요. 45년 동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는데, 성실한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아들 박민수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거짓말 위에 서 있었는지. 그날 저녁 박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그를 거실로 불렀어요. 앉아라.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박민수는 불안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걸 봐. 박민수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뭡니까?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증거다. 박민수는 입을 벌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야. 저는 결혼 사진을 보여줬어요. 박민수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합성이에요. 누가 어머니를 속이려고. 아니야. 제가 끊었어요. 필체를 봐. 내 아버지 필체가 맞아. 박민수는 통장 사본을 보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그래. 이중생활을 했어. 25년 동안. 박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아들이 있대. 내 동생이지. 박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동생이요? 박도윤이라고 해. 35살이야. 박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속이고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 박민수는 집에 남아 저와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기석,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기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있을 때 늘 웃었어요. 저한테 다정했고
아들한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걸까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박기석의 옷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주머니를 뒤졌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세 번째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파란색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쳤어요. 명의는 박종수.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금도 있었습니다. 오은주 마이너스 생활비, 박도윤 마이너스 등록금, 오은주 마이너스 병원비.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록을 봤어요. 25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박기석은 이 통장으로 오은주와 박도윤을 부양했던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온 돈은 얼마나 됐을까요? 박기석은 두 가정을 동시에 부양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통장을 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박기석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그리고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생명보험. 수령이는 오은주. 오은주가 말했던 그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액수를 확인했어요. 2억 원. 박기석은 죽기 1년 전에 이 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왜 자기 아내인 저한테 주지 않고 오은주한테 준 걸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오은주를 택한 거잖아요. 저는 보험 서류를 구겼어요. 하지만 다시 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리 박미정이 집에 왔어요. 어머니, 그 이야기 들었어요. 박미정은 심각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민수 오빠가 말해줬어요. 아버님이 이중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받아야죠. 무슨 돈? 보험금이요. 2억이나 되잖아요. 저는 박미정을 봤어요. 그 돈은 오은주 명의로 되어 있어. 그래도 어머니가 정식 아내잖아요. 법적으로 싸워서 받을 수 있어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어머니를 속이고 다른 여자한테 보험금을 준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여자도 피해자야. 그래도 돈은 받아야죠. 박미정은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민수 오빠 월급으로는 애들 교육비 대기도 빠듯해요. 2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아, 그건 욕심이야.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박미정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45년 동안 아버님을 받들어 모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돈을 가져간다고요? 말이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이런 거 참을 수 없어요. 변호사랑 상담해 볼 거예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박미정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에 오은주한테 보험금을 준 건 부당하죠. 하지만 오은주도 25년을 박기석과 살았어요. 그 여자도 속았고 저도 속았고 누가 더 큰 피해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청에 갔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려고요. 공무원이 서류를 출력해줬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봤습니다. 거기에는 박기석과 저의 혼인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1975년 5월 20일
우리가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명의로 추가 혼인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저는 담당 부서로 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은 박종수라는 명의로 추가 혼인 신고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아마 주민등록번호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이 허술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거든요. 공무원은 다른 서류를 출력했어요. 거기에는 박종수와 오은주의 혼인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저는 서류를 보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박기석은 정말로 두 신분으로 살았던 거예요. 법적으로도 2번 결혼한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중혼죄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죠. 공무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족분들이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높네요. 저는 서류를 들고 시청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박기석, 당신은 대체 왜 이랬나요? 두 아내를 두고 두 가정을 꾸리고 뭐가 부족해서 그랬나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45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거였나요?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은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은주가 받았습니다. 저예요. 윤말자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는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박기석의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거기에는 박도윤에 관한 메모들이 많았습니다. 도윤 마이너스 초등학교 입학, 도윤 마이너스 중학교 합격, 도윤 마이너스 대학 등록금. 박기석은 박도윤을 아꼈던 것 같았어요. 제 아들 박민수만큼이나 어쩌면 더 아꼈을지도 모르죠.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모두 알아야 했어요. 박기석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두 가정을 꾸렸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왜 오은주한테 보험금을 남겼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음 날 오후 저는 카페로 갔어요. 오은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았어요. 시청에 다녀왔어요. 네.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러요. 그 사람이 정말로 2번 결혼했는지 확인하려고. 오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진짜더라고요. 박기석과 박종수 2명의 이름으로 결혼했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오은주는 서류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물었어요. 이 상황을. 오은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화가 나요. 하지만 동시에 슬퍼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했거든요. 진심으로. 오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종수로 알았던 그 사람은 다정했어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저랑 도윤이를 챙겨줬죠.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요. 박기석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성실했고 가족을 사랑했죠.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우리 둘 다를 속였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오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변호사랑 상담하겠대요. 법적으로 싸울 거래요. 오은주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싸우죠. 뭐? 당신은 안 화나요? 화나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25년을 속았는데 2억 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말했어요. 뭐래요? 충격받았죠. 아버지가 이중 생활을 했다는 걸 알고 오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버지를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존경이 무너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두 여자, 같은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박기석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거짓말이 숨어 있었는지. 어느 날 아침 박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사무실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미정이가 상담을 받았는데 보험금 문제가 복잡하대요. 어머니가 직접 가셔야 한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그날 오후 저는 박민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더니 저를 봤습니다. 윤말자님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요? 남편분이 이중 결혼을 하셨죠. 법적으로는 중혼죄에 해당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문제는 보험금입니다. 수령인이 오은주 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지 따져봐야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일단 윤말자 님이 법적 배우자입니다. 1975년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오은주 씨도 1990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게 문제죠. 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결혼은 무효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은주 씨가 선의의 피해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선의의 피해자요? 네. 만약 오은주 씨가 박기석 씨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 여자도 피해자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은주는 정말로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박기석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말자 님이 법적 배우자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1년 비용은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네. 유산 분쟁은 원래 복잡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3천만 원. 1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다른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우산을 펼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소송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박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결정을 따를게요. 고맙다. 우리는 차에 탔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박기석, 당신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박기석의 서재로 갔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더 많은 단서가. 책장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책상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찾아 서랍을 뒤졌어요. 한참 찾다가 오래된 수첩 뒤편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하나 꺼냈어요. 봉투에는 은주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걸 봐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박기석의 필체였습니다. 은주야, 오늘 도윤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내가 잘 키워줬어. 고맙다. 나는 내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도윤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사랑한다. 종수.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기석은 오은주를 사랑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45년을 함께 산 저는 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다른 편지도 꺼냈습니다. 또 오은주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은주야, 오늘 말자와 싸웠다. 사소한 일이었는데 화가 났다. 그 여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그립다.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너를 보고 싶다. 저는 편지를 구겼어요. 화가 났습니다. 박기석은 저를 그 여자라고 불렀어요. 자기 아내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5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살았던 거예요? 저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은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윤말자예요. 아, 네. 내일 만날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 집으로 오세요. 집으로요? 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내일 오은주한테 이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박기석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음 날 오후 오은주가 집에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오은주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은주가 물었어요. 박기석이 당신한테 쓴 편지들이에요. 오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편지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상자를 밀었어요. 오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읽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서재에 있었어요. 오은주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윤말자 씨, 죄송해요.
왜요? 제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박기석 잘못이죠. 오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마셔요. 감사합니다. 오은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윤말자 씨, 네. 저는 그 사람이 기혼자인 줄 정말 몰랐어요. 알아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독신이라고 했어요. 저는 믿었죠. 오은주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행복했어요. 비록 주말에만 만났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기석은 연기를 잘했나 봐요. 네, 정말 잘했어요. 오은주는 웃었어요. 25년 동안 속았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45년 동안 속았어요. 우리 둘 다 바보였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오은주 씨, 네. 박기석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오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당신한테 진심이었어요. 오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말자 씨도 사랑받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기석은 저를 의무로 대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럴 리 없어요. 편지에 나와 있었어요. 저를 그 여자라고 불렀더라고요. 오은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오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요. 보험금은 오은주가 말을 꺼냈어요. 포기할게요. 저는 놀라서 오은주를 봤습니다. 왜요? 그 돈을 받으면 평생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건 당신 권리예요. 권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은주는 저를 봤습니다. 윤말자 씨, 당신은 45년을 박기석과 살았어요. 저는 25년이고요. 당신이 더 오래 고생하셨어요. 그건, 그리고 저는 집도 있어요. 박기석이 사준 아파트가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은주 씨, 됐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오은주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잠깐만요. 저는 오은주를 붙잡았어요. 당신 아들 만나고 싶어요. 박도윤이요? 네. 그 아이가 궁금해요. 오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어요. 주선해 볼게요. 고마워요. 오은주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은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박기석이 사랑할 만했습니다. 그럼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걸까요? 45년 동안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박기석은 이미 죽었고, 과거는 바뀌지 않았고,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날 밤 저는 박기석의 사진을 봤어요. 액자 속 박기석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행복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불행했어요. 당신 때문에. 저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45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모르겠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은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말자 씨, 도윤이가 만나고 싶대요. 정말요? 네. 내일 저녁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박민수한테도 연락했어요. 내일 저녁에 같이 나가자. 어디요? 오은주 씨 아들 만나기로 했어. 박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꼭 만나야 해요? 그래. 내 동생이잖아. 동생이라니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 사람은 제 동생이 아니에요. 박민수야. 어머니,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낳은 아이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피야. 만나보자. 싫어요. 부탁이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가긴 할게요. 하지만 좋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 그냥 얼굴이라도 보자. 다음 날 저녁 저는 박민수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오은주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윤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박기석을 닮았어요.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모두 박기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도윤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윤말자예요. 박도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박기석의 손처럼. 박민수는 박도윤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앉으시죠. 오은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음식 시킬까요? 오은주가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말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장례식 때 뵀어요. 하지만 인사는 못 드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니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윤말자님께서 45년을 아버지와 함께 사셨다고. 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박도윤은 박민수를 봤어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박민수 형? 형이라고도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남남이에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박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민수야, 진정해. 어머니, 저는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요. 박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민수야. 하지만 박민수는 이미 식당을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박도윤한테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박도윤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속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랬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박도윤을 봤습니다. 이 젊은이는 성숙했어요. 박민수보다 훨씬. 도윤 씨, 당신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해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박도윤은 웃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셨죠. 저랑 놀아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대학 등록금도 대주셨어요. 그랬군요. 윤말자님은요? 나도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속상하시죠? 응. 저도요. 어머니도요. 우리 모두 속았으니까요. 박도윤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미워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젊은이가 부러웠어요.
박기석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다니. 윤말자님, 박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박민수 형을 이해해요. 화날 만하죠. 갑자기 동생이 생겼으니까.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도 곧 이해할 거예요. 박도윤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사진에는 어린 박도윤과 박기석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지세요. 내가 가져도 돼요? 네. 윤말자님도 아버지의 추억이 필요하실 거예요. 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음식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도윤은 좋은 청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이요. 언젠가는 하겠죠. 그래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박도윤이 인사했어요. 도윤 씨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박도윤과 오은주는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기석은 복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사랑받았으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박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네. 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괜찮아. 저는 박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는 좋은 아이더라. 내 동생이야. 어머니. 박민수가 저를 봤어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는 걸. 왜?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5년 동안 어머니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살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나도 화나. 제가 말했어요. 나도 속상하고 화나. 하지만 도윤이는 죄가 없어. 하지만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야. 박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박도윤이 준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봐. 박민수는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저 아이를 사랑했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해. 박민수는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담담하세요? 담담한 게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지쳤어. 화내는 것도 지쳤어.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저는 박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박도윤이 준 사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사진 속 박기석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한테 지어준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질투가 났어요. 박도윤이 부러웠습니다. 박기석의 진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박기석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게, 비록 그게 저는 아니었지만, 며칠 후 박민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미정이가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보험금 소송이요.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어머니, 어떡해요? 당장 집에 와. 지금 바로. 1시간 후 박민수와 박미정이 왔습니다. 박미정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내 허락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2억이에요.
2억.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편해지는데요. 박미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제가 소리쳤어요. 오은주 씨도 피해자야. 우리가 그 사람을 괴롭힐 권리가 없어. 권리 있어요. 어머니가 정식 부인이잖아요. 그만해. 저는 박미정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소송 취하해요. 싫어요. 뭐라고? 저는 안 할 거예요. 이건 우리 권리예요. 박미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수 오빠, 집에 가요. 미정아,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박미정은 집을 나갔습니다. 박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내 잘못은 아니야. 제가 말려볼게요. 고맙다. 박민수도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박미정이 이런 짓을 할 줄. 저는 오은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윤말자예요. 아, 네. 며느리가 소송 제기한 거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요. 오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상했어요. 언젠가는 이럴 줄. 소송 취하시키도록 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네. 법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윤말자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오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기석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저는 박기석의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다 당신 때문이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바닥이 흔들렸어요. 저는 손으로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쿵.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깨어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민수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박미정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어요.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집에서. 그랬구나.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어지러웠던 것 같았어요. 의사가 뭐래? 과로래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대요. 박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박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소송은 취하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잘했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며칠 더 입원하셔야 해요. 검사도 더 해봐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의사는 나갔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밤에 들렀는데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했죠.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은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박도윤도 함께였습니다. 윤말자님, 오은주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걱정했어요. 민수 씨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박도윤도 다가왔습니다. 윤말자님, 쾌차하세요. 고마워요. 박민수와 박도윤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박민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박도윤은 그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두 아들이 드디어 화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오은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윤말자님,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박기석 씨가 남긴 거예요.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녹음이에요. 박기석 씨의 마지막 말씀이. 저는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언제 녹음한 건데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에요. 오은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발견했어요. 집에서 정리하다가.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가져왔어요. 윤말자님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테이프를 들여다봤습니다. 박기석의 목소리가 여기 담겨 있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어요. 박도윤이 테이프를 받아 자기 휴대폰에 연결했습니다. 재생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박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먼저 말자에게. 박기석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말자야, 미안하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미안해. 여보. 제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모를 거야. 사실을. 박기석은 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기석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1990년 은주가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그날 너도 아이를 낳았지. 같은 병원에서.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바꿨어. 안 돼. 제가 중얼거렸어요. 은주의 아이는 몸이 약했어. 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했지. 그런데 내 아이는 건강했어. 박기석은 멈췄습니다. 나는 은주를 사랑했어. 그 여자가 슬퍼하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래서 아이를 바꿨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민수는 은주가 낳은 아들이고, 박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말자야. 미안해. 박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은주를 지키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리고 은주에게. 박기석은 오은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진실을 숨겼어. 오은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하지만 나는 내게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더 슬퍼할까봐. 박기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두 가정을 속였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하지만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했어. 진심으로. 녹음이 끝났습니다. 병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박도윤을 봤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 35년 동안 몰랐던 제 아들. 도윤이.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박도윤도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박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제가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미안해. 박도윤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박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박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요? 오은주가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박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박민수는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수야, 박미정이 따라 나갔어요. 저는 박민수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오은주도 울었습니다. 35년을 남의 아이를 키웠다니. 저는 오은주를 봤습니다. 그 여자도 피해자였어요. 자기 친아들을 빼앗긴 피해자. 오은주 씨,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좋은 아이예요. 오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이에요. 좋은 아들이에요. 오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기석이 남긴 진실. 그것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35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아들을 키웠던 거예요. 박기석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사랑 때문이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심이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제 아들 박도윤을 35년 만에 찾았지만 박민수를 잃었으니까요. 인생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박기석,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있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박민수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박미정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알아.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50년 동안 저를 어머니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충격이 클 거예요. 박도윤은 매일 왔습니다. 과일을 사오고 병문안을 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응, 했어. 입맛은 좀 어때요? 괜찮아. 박도윤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까지는 오은주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저는 박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오은주 씨를 계속 어머니라고 불러. 하지만 그 사람이 너를 키웠잖아. 35년 동안. 그게 더 중요해. 박도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말자 할머니라고 불러줘. 할머니요? 응. 그게 편할 것 같아. 박도윤은 웃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쁘지 않은 호칭이었어요. 며칠 후 오은주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은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오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말자 씨, 저 민수를 만나봤어요. 정말요? 네. 어제. 뭐래요? 오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알아요. 저도 이해해요. 오은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뭔데요? 보험금 수령 포기 각서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윤말자 씨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건 당신 돈이에요. 아니에요. 오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보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요. 박기석은 우리 둘 다 속였어요. 그래도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35년 동안 남의 아들을 키웠어요. 그 시간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윤말자 씨, 오은주가 말했어요. 저는 민수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느껴져요.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오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좋은 아이예요. 윤말자 씨가 잘 키우셨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제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오은주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 저는 오은주를 붙잡았어요. 보험금은 반반 나눠요. 네. 당신도 25년을 박기석과 살았어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제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고마워요. 오은주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퇴원하는 날 박도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실게요? 응. 박도윤이 저를 부축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왔구나. 네. 박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왜? 제가 너무 유치하게 굴었어요. 도망쳤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키우셨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피보다 중요한 거예요. 박민수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박민수를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민수야. 박민수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박도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박도윤을 봤어요. 도윤아. 네. 우리 형제지? 박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형. 둘은 악수했어요.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비록 35년이 늦었지만 두 아들이 만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민수, 박도윤, 박미정, 그리고 저, 오은주도 초대했어요. 건배. 박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박민수와 박도윤은 형제처럼 대화했습니다. 오은주는 박민수를 자랑스럽게 봤어요. 저는 박도윤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은주가 말했습니다. 윤말자 씨 감사해요. 뭐가요? 민수를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윤이를 잘 키워주셔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박기석은 우리를 속였어요. 35년 동안. 하지만 그 거짓말이 이제는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박기석의 잘못으로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은주와 박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박민수와 박미정도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박기석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사진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바랐던 게 이건가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화나요. 하지만 용서할게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어요. 여전히 사랑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5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비록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사랑은 진짜였으니까요. 적어도 저에게는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박기석의 제삿날이 왔어요. 사주기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은주가 함께 왔습니다. 무 좀 썰어줄까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박기석의 두 아내가 함께 제사상을 차리다니.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어요. 말자 씨, 이 나물은 어떻게 무쳐요? 참기름 두르고 간장으로 간해요. 알겠어요. 우리는 웃으며 요리했습니다. 오전에 박민수가 왔어요. 박미정과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어서 와. 박민수는 제사상을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올해는 푸짐하게 차리셨네요. 은주 씨가 도와줬어. 안녕하세요, 민수야. 오은주가 인사했습니다. 박민수는 이제 오은주를 편하게 대했어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오후에 박도윤도 왔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왔구나. 박도윤은 제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할머니 드리려고 사왔어요. 고마워. 저는 꽃다발을 받아 화병에 꽂았습니다. 박민수와 박도윤은 함께 제사상을 정리했어요. 형, 이거 여기 놓으면 돼요? 응, 거기 놓고. 그리고 저 촛대도 가져와 봐. 알겠어요. 둘은 이제 진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도왔어요.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위패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박기석, 다른 하나는 박종수. 저는 두 위패를 나란히 놓았어요. 이제 시작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저와 오은주가 앞에 서고 박민수와 박도윤이 뒤에 섰어요. 박미정과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저는 두 위패를 받습니다. 박기석과 박종수, 한 사람이었지만 두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 절 올리세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절을 마치고 저는 오은주를 봤어요. 오은주도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자 씨. 네.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는 오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네. 가족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위패를 하나로 합치면 어때요? 하나로? 네. 두 이름을 하나로 합쳐서 박기석으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오은주를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이제 하나로 기억되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죠. 박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박기석은 우리 둘 다 사랑했어.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은 진짜였어요. 오은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박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건배할까요?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를 마치고 박민수와 박도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박미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저와 오은주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말자 씨. 네. 우리 참 이상한 인연이네요. 그러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 남자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맞아요. 오은주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박기석이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네. 그래요. 우리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답네요. 오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밤이 됐습니다. 박민수와 박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은주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제사상을 정리했어요. 촛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사라졌어요. 두 개의 위패를 받습니다. 박기석과 박종수, 내년에는 하나로 만들어줄게요. 제가 위패에게 말했어요. 이제 두 이름으로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박기석으로 기억될 거예요. 저는 위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오은주 씨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저는 위패를 장롱에 넣었어요. 내년까지. 그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77살. 제 나이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박기석을 만나고 45년을 함께 살고 두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비록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는 아름다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기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자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나도 곧 갈게요. 거기서 만나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박기석을 봤어요. 그 사람은 저를 안았습니다. 말자야, 미안해.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용서했어요. 박기석도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해가 지고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활기차게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박도윤이 오기로 했거든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도윤아. 아침 준비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밥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많이 먹어. 박도윤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 35년 만에 찾은 아들. 비록 늦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할머니, 응? 저 결혼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축하한다. 도윤아. 저는 박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게 살아.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됐어요. 박기석은 떠났지만 우리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새로운 가족으로.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여보, 제가 하늘에 대고 말했어요. 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가족들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이제는 화내지 않아요. 다 이해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아니, 박기석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박기석의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잘 있어요. 제가 사진에게 말했어요. 내년 제삿날에 또 만나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저는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박기석의 거짓말도, 오은주와의 만남도, 박도윤과 박민수도 모두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저를 지금의 제로 만들었으니까요. 77살의 윤말자, 두 아들을 둔 어머니, 그리고 한 남자를 45년 동안 사랑한 여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살아갈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박기석의 아내였던 윤말자. 아니, 지금은 그냥 윤말자. 한 사람의 여자로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알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비록 박기석이 저를 속였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잃고서야 진짜 인연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 사람은 두 얼굴로 살았지만 우리에게 남긴 건 같은 피였어요. 이젠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가 준 상처로 우리도 가족이 됐으니까요.